안녕하세요. 얼바인데드입니다. 오늘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과 융자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다니엘 박 선생님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오늘 처음 방문하셨으니까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데니엘 박입니다. 저는 퍼시픽 홀세일 모기지라는 모기지 브로커 회사의 론 오피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데니엘의 론튜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론 오피서라고 하면은 부동산 융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융자, 그러니까 모기지 론이라고 하죠.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요. 저는 레지던셜뿐만 아니고 상업용도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에 부동산 융자 전문을 하신 분은 처음 출연하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궁금한 것도 많고 오늘 부동산과 그리고 융자 관련해서 같이 함께 한번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사실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지금 미국에도 너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생각을 되짚어 보면 작년 초에 코로나19 시작했을 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정말 많이 올라갔고 어떻게 지금까지 좀 부동산 시장이 진행되어 왔는지 간단히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모두가 마비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그랬고 특히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잠시였고 정부에서 바로 발빠르게 조치를 취하면서 그러니까 부동산은 굉장히 빠르게 상승 곡선을 오히려 그리면서 2020년도, 2021년 현재까지 계속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사실 그때 저희도 전망이 많이 좀 엇갈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상승됐던 것 같고, 그리고 올해 2021년 들어서는 더 빠르게 사람들이 막 주위에서 집을 구하려는 모습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집을 사시려는 분은 굉장히 많은데 집을 파시려는 분, 실제 물건은 많이 시장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 지금 아직까지도 상승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역사상 가장 낮은 모기지 이자율입니다. 그 이자율이 사상 최저로 낮다 보니 집을 사시려는 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원자재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신규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신규 주택도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코비드 사태 때문에 정부에서 강력한 구제책을 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포베어런스라는 모기지 페이먼을 유예하는 조치입니다. 모기지 페이먼을 최장 지금 18개월까지 유예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기지 페이먼 능력이 없는 분이 포클로저로 가지 않고 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더 많이 물건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수요와 공급이 깨졌고 팔려는 사람은 없고 살려는 사람은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는 또 사상 최저로 낮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구입을 점점 더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포베어런스가 정부에서 공급을 줄였던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사실 최근에 들어보면 사실 지금 이제 2021년 하반기 아닙니까? 또 2021년 하반기부터는 약간의 좀 분위기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면 많은 전망가들이 계속 오를 것이다 내지는 유지를 할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제는 떨어질 때가 됐다, 오를 만큼 올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최소한 2021년도 2022년도까지는 현재의 가격대가 유지되거나 소폭의 상승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그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 선생님은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 금리라는 것이 굉장히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면서 모든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기가 왔을 때 대부분 0%까지 금리를 낮추는 것이 미국의 통화 정책입니다. 그
그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실제 2008년도에 저희가 한 번의 학습이 있었죠. 2008년도에 버블 붕괴가 있을 때 일단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춘 다음에 그다음에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다시 금리를 상승시키는 그런 저희가 학습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기가 계속 회복되면서 금리가 실질적으로 올랐던 시기, 또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랐던 시기가 언제냐면 2013년도로 시작을 해서 네. 실질적으로 금리가 오른 것은 2015년이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로 금리의 상태에서는 그 돈의 흐름 자체가 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로 금리 상태에서는 예금을 해놔도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있고 이자를 못 받기 때문에 돈은 자연스럽게 자산 시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최저 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한 현재의 부동산 가격은 유지될 것이고, 현재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평균 가치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들 부동산을 보유해서 일종의 그 해지 효과를 노리게 되는 거죠. 본인의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근데 그 연준에서는 얼마 전에도 보면은 지금 현재는 제로 금리 아닙니까? 근데 연준에서는 얼마 전에도 한 2달 전에 벌써 그 전부터 얘기도 나왔고, 이제 2023년에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2022년에도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에는 금리가 반대로 좀 올라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이 좀 줄어들게 될 거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소위 구두 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두 갭이라는 것은 금리가 당장에 올라가진 않지만은 시장에 자꾸 경고를 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좀 과열되는 현상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한두 달 만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최저금리로 0% 금리로 낮춘 다음에 지금 테이퍼링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게 뭐냐면 양적 완화라는 게 일단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모든 경기가 잘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 돈을 풀어야 되는 것이죠. 또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태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어서 통화량이 많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도 우려하고 실질적으로 물가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그거를 소위 말하는 양적 완화라고 하죠. 중앙은행에서 그 회사채와 국채를 삼으로써 시장에 돈을 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풀던 것을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게 되면 이제는 그 속도를 늦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속도를 늦추는 것을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금리도 뭐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일단 립 서비스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그 전에 분명히 양적 완화를 이제 느슨하게 하는 테이퍼링이 먼저 실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2008년도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똑같이 저희가 학습한 것이 있는데, 이 바로 양적 완화의 축소라는 부분만 맞습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1년 정도? 네. 음흠. 그 이후에도 또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실질적으로 금리가 오른 건 2015년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었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시작이 된 시점부터 2년 후에나 금리가 인상이 됐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제 주위에서도 사실 집을 많이들 구입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살려는 사람들은 좀 이제는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또 더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좀 수요도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말 오를 만큼 오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할 정도로, 특히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은 캘리포니아 집값이 비싼 걸 다 아시지만 네네, 지금 맞아요. 타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웬만한 그 월급쟁이는 정말 집을 이제 사겠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 있습니다. 맞아요, 너무 비싸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심리적인 위축은 따를 것으로 보고요.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은 9월달 방금 말씀드린 모기지 지불 유예 포베어런스가 종료가 된다면 아무래도 집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공급이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집값도 안정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몇 달 전이죠. 불과 몇 달 전인데, 워낙 시장이 핫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리스팅 프라이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리스팅 프라이스로 거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정말 많은 돈을, 더 웃돈을 얹어줘야 사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는 조금 그래도 분위기를 봐도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어떤 거냐면 집을 사려고 하는데 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예, 그 셀러 입장에서는 자기가 팔고 싶어 하는 가격이 있겠죠. 네네. 그걸 리스팅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리스팅 프라이스가 올라왔을 때 그다음에 융자 쪽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이 어떤 거냐면 어프레이저 밸류, 감정가입니다.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융자를 몇 퍼센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세일즈 프라이스는 이 감정가보다 또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쭤봤던 거는 이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고려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렇던 현상들이 지금은 조금은 수그러든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그 높은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리스팅 프라이스에서 세일즈 프라이스가 결정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워낙 이게 핫하다 보니까 사실 리스팅 프라이스가 있으면 그 집 보고 그 가격이 마음에 들면은 사실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야 이거 이 정도에 안 돼. 얼마 올려섰어. 사실 그런 거에 또 혹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사실 또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일단 최소한 지금은 이제 그러진 않을 것 같다. 네,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생기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게 전반적인 현재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미국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더 안정화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데니엘 박 융자 전문가 모시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다시 한번 영상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부동산하고 금리 얘기를 많이 들었고 진짜 융자 얘기에 대해서 다시 또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